의사를 알아야 오래 산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부터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 의사들의 사생활까지 의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본격 의료 인맥 쌓기 프로젝트 알닥터. 그 첫 번째 시간은요. GMJ 산부인과 병원 정용철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 인사 한마디만 먼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GMJ 산부인과 대표원장 정용철입니다. 나름 자연주의 출산 선구자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나오신 것도 지금 복장부터 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좀 자연주의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저희 평소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닙니다. 멋있죠? 자, 그리고 이 공간을 너무나 아름답게 밝게 비춰주신 우리 두 분 패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인사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혼 여성 대표로 나오게 된 나영화이고요. 좀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원장님께 많이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 대표로 나온 강지혜라고 합니다. 첫애를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고 너무 좋은 기억이 많아서 다시금 좀 배우고 싶고 또 궁금한 점도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좀 여쭤보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각하는 출산이란 굉장히 폭발적이죠. 네. 일반적으로 출산은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일정 부분 그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본다면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아기가 스스로 나오는 거고요. 산모는 아기가 스스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남편들은 그런 산모를 또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이제 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아이가 스스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출산에 대해서 그 인간에 대한 출산에 대한 기전은 발견이 안 됐어요. 이제 동물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출산의 기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일단 추측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엄마 그 뇌 속에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자우축 호르몬인 피토신, 옥시토신을 막 분비하게 돼요. 그럼 여자들은 몸이 다 열리는 구조를 변해요. 그래서 자궁문이 열리고 산도가 열리고 또 아기는 그 틈을 타고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통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기가 먼저 그 신호를 보내서 뇌하수체에서 진통을 만드는 옥시토신과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옥시토신의 한국말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좋다는 의미인 거죠. 아주 좋은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수록 엄마랑 아기는 애착관계 형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 여자들은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좀 그냥 여자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바로 모성애의 가장 근본적인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한테 무한정 사랑을 주게 되고 그건 또 아기한테 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또 엄마를 무한정 사랑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 껌딱지처럼 엄마를 졸졸졸 이제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빠하고 아기에 대한 사랑하고 엄마하고 아기의 사랑은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옥시토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안 나오면 아기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럼 이제 옥시토신 얘기를 갑자기 이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호르몬이라고 하나요? 네,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엄마와 아기와의 그런 애정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생성되는 시기는 언제고요? 옥시토신은 사실은 출산 전에도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이제 사실은 진통과 시작되면서 더 많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바로 출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출산 직전에 와서 이 모성애가 갑자기 이제 아니죠. 그건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애기랑 계속 사실 요즘에 모자동실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엄마랑 애기랑 애착관계 형성이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애기한테 스킨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킹가피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가 계속 눈빛 주는 거 있죠. 애기 눈받침하는 거, 안아주는 거, 뽀뽀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옆에서 목소리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옥시토신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서로 상대적이에요. 애기한테도 엄마 스스로 하게도.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자연주의 출산은 뭐 미혼 남성인 저는 당연히 처음 듣고요.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이제 출산을 하신 분들도 처음 들을 것 같아요. 왜 어떤 거였죠? 자연주의 출산이란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이 있어요. 건강한 여자라면 누구나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본인에 충실하자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약간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그냥 저 출산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남편 머리를 막 끌어내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스럽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니까 만약에 남편 머리를 뜯고 싶으면 뜯어도 상관없겠죠. 네. 뭐 제 산모 중에는 사실은 그냥 벽에다 머리를 계속 찢는 산모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통을 뭐 이겨내는 방법이니까 그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뭐 책상 같은 게 있으면 책상 계속 들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윙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를 조금 낸다든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뭐 그런 진통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근데 원장님 병원에서는 보통 산모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배에다 막 태동 검사.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모들이 뭐 아기 낳을 때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원래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논문에도요 계속적인 아기 모니터링 하는 거랑 간헐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랑 예후에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의사들은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계속해 놓는 건데 결국 그것 때문에 출산이 순조롭게 진행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인 개입이 좀 이렇게 수술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원래 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중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을 움직여줘서 아이가 골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침대에서 계속 고정된 자세로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순산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럼 이제 원장님 저는 뭐 진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의사는 생명을 연장하거나 지키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좀 다르게 생명을 이렇게 맞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철학이나 생각, 뭐 자부심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산모의 공학뿐만이 아니라 아기의 공학까지 저희는 책임을 져요. 근데 사실은 아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개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뱃속에 내가 너 괜찮니?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아기가 이제 잘 커가는 과정. 그래서 계속 초음파를 계속 보잖아 올 때마다 양수장도 측정하고 아기 큰 것도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기 심장 박동을 갖고 저희 아기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40주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기를 관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한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자부심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야간 당직이나 이런 주말 출산들도 있고 24시간 항상 대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죠.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본인들은 뭐 자부심이 뭐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포장된 것도 있어요. 근데 벌써 그런 말 딱 나오면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생각도 먼저 떠오르고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우리는 낮과 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고 또 제가 이제 자연주의 출산하면서 사실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조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들어오면 뭐 촉진제를 써서 좀 더 빨리 애기를 낳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사실 산모들이 힘들어하면 저희도 보통이거든요. 보통을 해서 또 이렇게 조용히 하시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상태에서 촉진제 쓰면 좀 빨리 분만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제 생활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자연주의 기본 모토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사실 약물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의료 행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교과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사실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알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기다림을 좋아할 의사는 제가 생각보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이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저도 이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되게 쉽다. 보통 그 친구들 이제 가끔 애기 낳은 친구가 네. 있어서 보면 진통을 되게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 짧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는 그게 이제 무통 주사 같은 걸 놔줘서 그 시간에 좀 덜 힘들게 해주는데 자연주의 출산은 주사를 안 놓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계속 진통으로 겪어야 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진통 이겨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네. 그 다음에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워를 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사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무통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요. 네. 그 밖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진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스러운 방법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허리 진통하고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무통 주사도 놔주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꼭 안 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산모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산모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면서 하면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 진통이 덜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게 왜 그러냐면 30분마다 계속 그러니까 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분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진통을 다른 것을 통해서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진통에 두는 게 아니라 딴 쪽으로 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분산시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제 주변에는 무통주사 안 맞은 친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맞아서 나는 너무 신세계였다. 그리고 하나도 안 아파서 너무 잘났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무통주사 맞지 않고도 충분히 출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통주사 안 맞고도 진통을 잘 견딜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무통주사를 맞는 거랑 그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다른 거는 뭐냐면은 무통을 맞게 되면 아예 신경을 차단해 버려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통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안 아프진 않아요. 통증이 있는 건 느껴요. 그래서 참을 만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자세를 이렇게 변형시켜주면서 애가 순조롭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무통주사의 부작용은 없어요? 무통주사 부작용 많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무통을 했을 경우에 애가 태어났을 때 서킹 리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힘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이 약간 불안정하고요. 1992년도 란셋 논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 애기 크로우 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 영어를 제가 할 얘기하고 없어요. 예. 왜냐면 그 기어가는 반사 해서 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기가 기어가요. 그래서 젖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신생한데 기어간다는 맞아요. 네. 근데 그 반사작용이 없어요. 젖을 못 찾아가요. 그리고 빨개져도 잘 못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옥시토신 분비가 저하가 돼요. 원래 촉진제도 마찬가지고 무통주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개가 다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옥시토신 분비되는 게 저하가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안 애기랑 맞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형성하는데 엄마랑 애착방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의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의사들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이제 많은 산모들이 그거 알면 사실 산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알게 되면은 아마 무통주사보다 물속에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병원 다 있어요. 오세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반 출산을 뭐 조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 여기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확실히 자연주의 출산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의료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연주의 출산에서 의료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 출산에서의 차이점인 거죠. 지금 질문은 제가 그냥 요점만 딱 파악해서 얘기할게요.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 병원 출산은 하나의 그 의료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 자연주의 출산은 하나의 그 생활하는 과정, 하나의 문화, 생활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문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료적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그 산모들은 환자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의사들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개입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출산하듯이 빨리 공장에서 물건 찍어도 빨리 입원을 하면 빨리 출산 시간이 나의 생활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산모를 짧은 시간 안에 낳아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인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병원 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효율적인 면을 되게 해요. 인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려면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출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수술적으로 출산이 간다든가 아니면 기계적 분만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한 여자라면 다 출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전제적으로 한다면 모든 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랑 같이 자기가 주도하에 출산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네. 그때는 뭐 꼭 필요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어디서 봤는데 일반 그 분만을 하는 병원은 평일에 출산율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출산율이 현저히 낮대요. 그건 맞아요. 그거 왜 그래? 그건 우리나라가 외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유도분만은 절대 금요일에 안 합니다. 월로 하수 목에서 다 끝나요. 왜냐면 금요일에 유도분만 하면 네. 유도분만을 보통 3일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버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주말에 유도분만 아, 하게.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이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이거 얘기 들었어요. 들어가면 주 5일째니까.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받아주고 싶은 산모가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펴버리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좋아하는 산모도 있고 미워하는 산모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산모 같은 경우는 내가 꼭 받아주고 싶어요. 어떤 산모가 좋아하는 산모를 싫어하는 산모는 어떤 말 잘 듣는 산모. 아. 원래 출산이라는 게 사실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사실은 몸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해요. 근데 그거는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안 지키면 산모도 살이 찌고 애기도 살이 쪄갖고 오면 네. 그 다음 또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출산할 때 어떡하지? 그런 산모들은 약간 밉잖아요. 절제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오, 저도 그래. 이제 몸을 예.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은 운동을 해요. 임신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보통 자. 하기 힘들다고 하면 너무 아기가 안 좋지 않을까 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자, 내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야 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운동하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예요. 예. 운동, 음식. 운동은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가예요. 요가. 그 다음에 수영이에요. 수영. 근데 수영은 그 전에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영 좋다고 해서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영하겠다는 거 맨날 가서 스트레스니까 물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운동은 요가예요. 요가. 네, 요가는 왜냐면 호흡하고 이완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 뭐냐면 산모는 아기를 잘 낳으려면 산모가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가는 틀어진 골반을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되게 좋아해요. 당장 끄사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좋아한다면 원장님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3개월 해봤는데 저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요가에서 마무리할 때 명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자죠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잘 때 약간 코를 보나 봐요. 그때 우리 안사랑 같이 근데 우리 안사 옆에서 네. 치는 거야. 그래서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내가 딱 3개월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거든요.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사람 먹이라 해서 뭐 밤중에 통닭만 그냥 딱 헤쳐 먹잖아요. 그죠? 말순을 했다. 통닭만 그냥 먹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보통 28주 이전에는요, 평상시 여자들 보통 1900, 2100칼로리 정도 먹잖아요. 원래 임신하기 전에 원래 그 정도 먹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28주 이후부터는 평상시 먹는 칼로리 플러스 3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시범 계속 당기잖아요. 그게 원래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 배고파야 돼요. 어느 정도 배가 고파야지 애기 체중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기 체중도 유지되고 또 애기 낳고 나서 자기 몸 때문에 산후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사실 우울증보다 산후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애기를 잘 낳는 것도 낳고 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바로 음식하고 운동을 하면서 잘 조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배고픔을 계속 느끼면은 산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이를 잘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좀 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을 걸로라도 조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제가 산모가 그렇게 애기에 대한 애정이 없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아니 어차피 지금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담배를 폈었어요, 결혼 전에.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걱정되잖아요. 누나 뭐 임신 축하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 거죠. 담배는 안 피지?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펴. 많이는 안 피지.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해서 담배 펴도 되냐고. 술을 먹어도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네. 자 보세요. 술부터 얘기할까? 술이 더 나쁜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한 번도 안 돼요. 한 번도 안 돼요? 둘 다 나쁘지만 술은 더 나빠요. 네. 맥주도요?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성 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먹게 되면은 여러분 ADHD라고 혹시 아세요? 네. ADHD. 네. 발달 장애인. 예. 주의결핍 장애, 네. 그다음에 그 뭐지? 과잉 행동 발달 장애 네. 그런 거 있죠. 그게 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우리 피탈 알코올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엄마가 임신 중에 알코올 섭취했을 때 아기가 그런 죄송해요 또 영어로 해서 한국말 모르겠습니다. 한국말 몰라요. 그게 보통 보면은 애가 태어나면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저것에 약간의 그 기형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애도 좀 작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그런 애를 낳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술 절대 안 되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애기 저체중알 있잖아요. 네. 저체중알가 문제되고 물론 그것도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애기가 뱃속에서 갑자기 돌연사 할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 되게 섬뜩하죠. 네. 그래서 피지 마세요. 아니, 좀 근데 그 임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괜찮아요? 언제부터 먹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알면서 제가 배란 날짜가 좀 지났지 그래가지고 피임사하면 3주 정도면 다 알거든요. 이 정도는 이때는 괜찮. 내가 지금 얘기해주면 보통 우리가 5주 이전에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네. 3주 때 5주 안 됐으니까 담배 펴도 돼. 술 먹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요 약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요. 4주 반, 5주 이전에 먹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만약에 애기한테 영향이 된다면 뭐 유산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애가 잘 유지된다면 그건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잠깐 여기저기로 자꾸 빠져나가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해서 자연주의 출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알아본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43.6%가 가정에서 출산을 하면서도 영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래요. 근데 그게 네. 이제 가정 출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쪽 나라는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네. 가정 출산하고 그 영어로 또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출산 생파하고 두 개를 이제 그 출산이 나온 게 두 개를 같이 합쳤을 때 그냥 가정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가정처럼 꾸민 센터들이 있어요. 벌스 센터라고 해서 가정처럼 꾸며놓는. 네네. 그러니까 집과 같은 구조인데
거기는 이제 조산사들이 이제 의사처럼 이렇게 네.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서 태어나는 게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영아 사망률이나 뭐 아니면 모성 사망률, 아니면 유병률 이런 것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집에서 출산하나 아니면은 뭐 버스센터에서 출산하나 병원에 출산하나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통계가 자꾸만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집이라는 존재가 굳이 집에서 하지 않고 집처럼 꾸며놨다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굳이 왜 집처럼 꾸며놓을까?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편안한 환경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동물들은 아기 낳을 때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 숨어서 이렇게 보통 아기를 낳잖아요. 네. 사람도 사람도 다 똑같아요, 동물들하고. 그리고 사실 병원이란 분위기는 굉장히 사실 그렇죠. 안 좋잖아요. 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뭔가 기분이 안 좋죠. 난 그거를 이제 우리 애기 낳은 산모가 더 잘하겠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조산원에서 나왔어요. 몰라요. 예. 네. 나는 병원 분위기가 하도 익숙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은 항상 아플 때만 가는 곳이니까 뭘 뭘 해도 좀 불편한 건 있어. 아마 대부분 느끼는 게 병원 하면 다들 이렇게 불편하고 안 갔으면 좋은 것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 출산을 받아들이는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전에 한참 공부할 때는 그때 이제 매스컴을 타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굉장히 네.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왔거든요. 네, 미국 갔다 오셨어요. 예. 그거 배우려고 미국 가서 네. 벌스센터 두고 듀크 대학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풍운의 꿈을 싣고 네. 딱 한국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확 싹 사람들 사라져가지고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싹 사라져가지고 더 옛날보다 못해요. 2013년도보다 내가 미국에 2014년도에 갔는데 예. 바로 그 직전까지만 그 직전보다 훨씬 못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아니 저도 어제 SNS에 좀 물어봤어요.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냐. 근데 아이를 2명을 낳은 그 누나 한 분께서도 자연주의 출산이 뭐야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를 이미 2명이나 낳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인식이 아직 알고 참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연출산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네. 그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대학병원. 네. 근데 이제 그 병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 아이, 정말 아이 중심과 산모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어떤 병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네. 그걸 공부하면서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자연주의 출산이 네.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직원들은 꽤 오래 있거든요. 뭐 제가 잘해준다는 것보다 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네. 워낙 자연스러우셔서. 우리 전 분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출산하면 어떤 출산하냐? 뭐냐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자연 출산하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경험해보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리고 원래 다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자연 출산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외계인 취급하신다니까요. 외계인 네, 취급? 외계인 아. 취급해요. 병원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산부인과 병원. 내가 한번 저희 사무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 대표적인 게 자기 식구들 다 유별나다고 얘기하세요. 네. 자기 친구들도 유별나다. 그다음에 또 나온 게 무통 얘기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무통을 무통을 안 해준다. 네. 아픈 거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희망, 호기심 이런 거 많은데 네. 할 만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를 갈 수 아. 없으니까 산부인과 같은 경우 사실 좀 긴박한 상황들이 있어서 네. 집 주변에 있는 병원 찾게 되는데 집 가까운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연주의 출산하는 곳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인식이 알고는 있어도 할 수가 없는 현재 그런 그 멀리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배 집에서 아프면 30분 거리, 바로 뭐 가야 1시간 되니까. 거리, 1시간도 멀다. 그쵸. 네. 근데 보통 10분 거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네. 우리가 출산할 때 출산 같은 경우는 보통 6시간 걸려요. 예. 경산도 8시간 걸려요. 근데 구태여 뭐 그렇게 10분, 20분 거리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찾아보면은 나는 그래요. 차로 30분 거리는 어느 날 괜찮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병원 강릉했습니다. 구로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그래. 네. 뭐 그냥 집에서나 조사를 그냥 놔두는 거 아니야? 내 깔려드는 거 다 그런 식으로 아무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난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병원은 오히려 마음 더 편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 이제 병원 출산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서 했다고 했어요. 저희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이거든요. 네. 근데 출산 센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의료적 조치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요. 수술방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아니죠. 꼭 필요한 경우는 안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세요. 그러면 전혀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카페에서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후기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데 가장 많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세로 출산을 한다 이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거랑 애기 낳자마자 바로 안아줄게 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되게 장점으로 원래 그거 아세요? 그 분만대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분만대. 저는 산부인과 의사분도 처음 봐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빅토리아 여왕이 셋째인가? 네. 셋째 딸을 낳았을 때 마취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포르말린이 썼었나? 에테를 썼었나?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은 거라서. 근데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트라이크 못 낳겠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의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만대라는 게 생겨서 거기서 아기를 받아내게 된 거잖아요. 그게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출산할 때 분만대라는 거는 의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일 편하게 아기 낳을 수 있는 건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서서. 서서 낳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서서. 그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더라고요. 예. 옆으로 낳는 것도 있고, 그다음 엎드려서 낳는 것도 있고, 서서 낳는 것도 있고, 쪼그려 낳는 것도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아기를 봤다 보면은 사실 저는 옆으로 낳는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그걸 원하지 어떤 경우는 그래요. 계속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다가 애가 지금 계속 나오려고 하면 저희 옆으로 좀 누우시면 안 될까요? 산모님.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자세가 정말 편합니다. 산모는 편하겠지. 네. 나는 받을 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받고 나서 아기를 밑으로 해서 토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모든 건 산모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는 더 힘들어요. 이제 쪼그려 앉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산모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진행을 잘 안 하는 거야. 근데 식통이 딱 걸렸어. 근데 벽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막 쉼을 막 주는 거야. 큰일 났다.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갑자기 툭 하다 우리 욕조 있잖아. 욕조를 꽉 네. 잡는 거야. 네. 그러더니 발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쪼그려서 막 하는 거예요. 애기가 나오고 있어. 여기 머리가 보여요.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내가 편하게 받을 거 아니야. 나 근데 그 상태에서 애기 받았어요. 쪼그려가지고 그 욕조 잡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바닥에 거의 다 닿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나 네. 이런 자세, 나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상태부터 애기 낳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워서 낳는 건 해박적으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누워서 낳는 해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서 있을 때는 중력을 이용하게 네.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 산부가요. 네. 이렇게 원래 중력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쪼그려 앉는 자세가 제일 좋게끔 여자 산부가 이렇게 구조가 네.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저 남자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 장면을 보면 누워서 낳는 게 일반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충격이네. 그거는 나만 그래? 의사들이 있어요. 편하게 아기를 받기 위해서 네.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을 위해서 생긴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기존의 병원 출산을 일반적으로 다 자연분만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다 의료진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을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산모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욕실에서 하는 건 진통을 할 때 없애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회원부 갖다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욕조에서 날수록 회원부 열상이 적어요. 그 얘기는 산모한테 부담이 욕실에서 안 덜하다는 했죠. 거. 네, 근데 회원부 절개는 안 했었어요. 근데 보통
조리원에 가면은 이렇게 걷지를 못해요, 산모들이. 회음부 절개를 다 해가지고. 조리원에 가면 네, 다. 저 빼고. 그 방석 동그란 방석 가운데 다 뚫린 있고. 방석, 회음부 방석 보너스 많고. 방석. 네,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에 그 제일 좋은 거가 무통 안 하고 회음부 절개 안 하고 관장 안 하고 세 가지라고 사람들 꼽더라고. 관장 때 나는 모르겠어요. 이 관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부시예요? 터부시예요? 관장하는 거 절대 못해요? 좀 약간 부럽긴 해요, 관장? 사실. 네.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근데 안 하는 게 더 싫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장어도 사실 내가 조사해보니까 50대 50인데 관장어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왜냐면 남편한테 풀하는 걸 보여주기 싫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풀으라면 그게 세균덩어리라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정상적인 산모라면 네. 풀을 해도 이거 또 영어가 나오는 노마 플로라라고 하는 게 플로라를 나 우리나라 말을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정상 세균총? 뭐 정상적인 건데 원래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라면 절대 그게 병적으로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애가 똥 묻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짜 남편한테 똥 묻는 거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뭐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관장을 안 하는 건 사실은 문화적인 거예요. 걔는 똥꼬에다 묻는 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아요, 나중에?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장을 안 하고 아기를 낳는데 대변이 어떠실 것 나는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안 하셨으니까. 잠깐만 3초만 시간해 주세요. 아니 근데 근데 실제 목격하셨죠? 아니 저는 사실 뭐 그거를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나오는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기 전에 아빠이기 전에 이 생물학적으로 먼저 반응이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에 대해 뭐 나는 사실 굉장히 사랑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모습에 깜짝 놀라. 사실 실제로 이제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서 남편들이 남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좀 놀라하지 않나요? 그 모습 장면을 보고서. 그것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 출산하기 전에 남편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네. 보는 거랑 지금처럼 자연주의 출산한 후에 남편들이 그런 모습 보는 거랑 아니 천차야. 자연주의 출산하는 사람 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다 알아.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되게 다양해서 그런 거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이제 옛날 그 아빠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못 본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 네. 들어와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그냥 소파에 있잖아요. 네. 벽 보고 소파에 가만히 있고 도것도 안 되는 사람 옆에서 애기 나오는데 시간 길어지면 자고 있고. 뭐. 그러니까 보통 남편들이 아기 네. 안기가 무서워하거나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산정주의 살잖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도 가르쳐주고 남편도 같이 와서 막 네. 하거든요. 그럼 애기 작게 안는 법 그런 거 다 가르쳐줘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있게 잘 아는데 교육도 하나 안 받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터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별로 안 무서우니까 예쁘다고 막 그래.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연주의 출산을 하게 되면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열심히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애가 소중한가 봐. 왜냐면 산모들 고통은 그거 갖다가 이게 전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을 자기화시키는 거야.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더 이쁜 것 같아. 산모도 더 이뻐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반말이 돼서 지금 아니,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애착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도 막 자기가 더 돌보려고 그러고 막 그렇더라고. 야, 진짜 자유시간 너무 좋아. 나 근데 여기 폭로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돌잔치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해요. 우리 신랑이 이것 때문에 섭섭했다 남편 10명 중에 3명 30% 정도가 돌잔치가 될 때까지 애기 똥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줬대요. 10명 중에 3명.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 거예요. 10명 중에 3명 30%. 아니 진짜래. 아니 제 주변에서 진짜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는 남편 보면 밀고 싶다고 하시는 그건 너무했다. 수백 번 밀렸겠다 나는. 아니 그래서 그 옆에 듣던 친구가 우리 집은 3층인데 밑져야 본전이라고 괜히 막 나만 고생하니까 한 10층 정도는 살아야 돼.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순화한 거야. 아까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 너무 무섭다.
진짜 근데 그런 네. 남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네. 교육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교육. 네, 좋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진짜 이 엄마 모살만큼 아니더라도. 그거는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임신하고 나서부터 아빠가 태교에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아이디어한 거는 임신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 4개월 전부터. 왜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정자, 만약 지금 사정을 하잖아요. 그 정자는 3개월 전에 만들어진 게 정자가 지금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임신한다. 그럼 계획을 세우는 거야. 3개월 전부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탁 떠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탁 공을 들여 막 진짜 좀 건강하고 씩씩하고 플러스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내가 또 반말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날짜를 잡을 때도 말이에요. 좀 정성껏 잘 잡아서 둘이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준비하는 거. 맞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또 임신하고 태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로 하고 또 출산법에 대해서 같이 출산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육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아기를 절대 그렇게 안 보지. 그리고 아기에 대한 에티켓이 있지. 어떻게 담배를 필 수가 있어? 아니 보니까 자연주의 출산은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선뜻 하겠다고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자가요? 아니 여자가 이제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잘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가. 오히려 그러면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개가천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남자들이 처음에 교육받는 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교육 왜 받아야 돼? 그냥 병원 가면 해주는 게 다 이런 생각을 남자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산모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교육받다가 이제 소감을 막 소감을 얘기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남편한테 소감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실은 오늘 산모교실에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 좀 일찍 나갔잖아. 그래서 제가 산모교실 때문에 좀 일찍 나간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남자 동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런 거 왜 듣냐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산모교실을 그러니까 밀고 싶은 거죠. 맞아.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교육을 들어야지 생각이 바뀌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사실은 아기를 잘 산모도 잘 돌볼 수 있고 아기도 잘 돌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 교육에서 남편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엄마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아니면 또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그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물을 잠깐 먹여주는 거야. 왜냐면 타수되면 안 되니까. 그죠? 마라톤이에요. 이거 마라톤. 13시간 동안의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먹여줘야 될 거야. 조금씩해서 소화 잘 되는 거 먹여주고 그 다음에 뭐 마사지도 막 해주고 진동에서 마사지 해주고 또 아프면 호흡을 잘 안 하잖아요. 호흡을 같이 해서 호흡을 숨 들어 마시고 내뱉고 딱 그 귀에 대고 너 잘한다 정말 잘한다 너 최고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가끔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다 이제 머리카락이 피나는 맞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제 알 사람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해요. 여자 입장이 아니니까. 또 거기다가 또 많이 힘들어하면 뭐 그냥 좋은 백도 하나 사준다고 얘기하고 뭐 그 갖고 잘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핸드폰을 보여줘. 어떤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뭐 전세 문서를 전세 그거 뭐 문서 그거 준다든가 아니면 집이 있으면 집문서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취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동고동락을 하는 거야. 하나의 전우회죠. 전우회. 아파하는 걸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서로 그러니까 공감이지. 공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그죠? 공감해주고 같이 하면서 서로 힘들게 해서 애가 나왔을 때 그 희열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지 않겠어요?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해 같이 고통을 겪고 애기가 나와 애기를 보는 순간 둘은 진짜 모든 거 세상의 모든 걸 얻었다는 그런 느낌을 다 받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가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야. 그거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제한 모든 남성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총각들이
산모교실을 꼭 네.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자격증 딱 준 다음에 이 자격증이 없으면 여자를 결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회음적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회음적이 안 하면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 터지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막 터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혼자 독학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하다가 인터넷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막 생각하다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절대 안 터져요. 아니, 절대 안 터지는 거 여러 갈래로 안 터져요.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기가 그냥 푹 밀고 나오지 않거든요. 아기는 회음부에 나왔다 그런 다음에 회음부를 계속 얇게 만들어요. 원래 두툼하잖아요. 네. 나중에 얇아져가 종이처럼 얇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만 안 터지는 사람도 있고 네. 터지는 사람도 가운데만 탁 터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이 손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회음적이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근육 손상을 받아서 변실금이 생기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보면은 우리 그 질 있잖아요. 네. 질도 수축하는 근육이 있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음.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회음적이 안 하게 되면 근육은 손상을 안 받아요. 아까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괜찮아요. 그래서 저기 피부하고 그 지방층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잘 아물고 그렇게 뜯어지고 잘 아물고 염증도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 흉터가 없어요. 회음적이랑 흉터가 남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래. 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아기를 낳게 했을 때는 다 그런 거 다 생각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네요. 그렇죠? 후기 읽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열상을 입으면 뭐 많이 꼬맨다고 하더라고요. 열상이 자연주의 출산할 때 아니면은 자연주의 출산할 때 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음부 열상이라는 건 약간 뜯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연주의 출산하면 열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사무 중에 하나는 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열상이 좀 깊어도 열상이 길어도 절대 근육 손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방층과 피부 손상 받기 때문에 그게 네. 뭐 흉터로 남거나 그것 때문에 염증이 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잘 오해를 했나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마 그 흉터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그 순간의 고통에 대한 것도 걱정이 돼서 미리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 그 요즘에 그 사무라고 해서 우리 병원 한번 생각해봤는데 사무. 그 중에 이제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병원에 출신하면은 원래 병원에 입원하면 네, 금식을 못 먹게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예, 친구들 맞아요. 얘기 예, 들어보니까 예, 예, 예. 먹지 말고 오라고. 네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건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산모가 만약에 진통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85%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수술은 WHO 같은 경우에 한 15%는 그냥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5%를 위해서 모든 산모들이 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건 결국 수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서. 중간에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당연하죠. 13시간은 어떻게 굶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 점심 굶잖아요. 저는 가끔 굶어요. 그럼 저녁에 음식은 못 먹어요. 넘어가면 안 넘어가요. 이 출산하는 거 진짜 고통이에요. 갑자기 숙연해졌어. 네, 닦아주면. 아직 하나 남지 않았어요? 끊겼어. 그러니까 회음부절개 그리고 관장 그리고 제모 하나 아까 말씀하셨죠. 제모까지. 그래, 예. 원래 이제 진도에 걸리기 전에 산모들이 자연스럽게 관장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화장실 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가서 무릎을 계속 보잖아요. 아니 저는 갑자기 막 진통이 걸리는 바람에 빨리 네. 났거든요. 빨리. 그래서 그건 겨를이 없었어요. 좀 빨랐어요? 빠르게. 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빠르다는 게 얼마나? 진통이 많이 그러니까 진통을 네. 오랜 시간 겪지 않고 네.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급속분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진통 시작하고 나서 4시간 안에 이제 출산하는 경우인데요. 네, 네. 4시간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둘째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그거 가다가 날 수 있어요. 가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가 되면 있어야죠. 남편이 받아야 되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 정말? 본인 한번 얘기 나왔잖아요. 조사를 네. 해서 아, 그럼 남편 집에서 보고 만약에 진통이 딱 하는데 간격이 아니 3분 안이다. 뭐 1분 아프고 2분 정도 쉬고 그러면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나셔야 돼요. 남편 울지도 몰라요. 어려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났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래서 만약 가시게 되면 네. 보통 이제 10분 간격 정도로 이제 규칙적으로 되면 그냥 가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아니야. 좀 기다리면 있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좀 더 있어봐도 될 것 같아. 막 그거 감을 잡으려고 하면 집에서 얘기 나요. 그러면 진짜 자연 출산이다, 그렇죠? 대박이네. 방송 한 번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그 급속분만이라면 용어 자체는 뭔가 빨라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산모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급속분만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출혈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궁이 결국 자궁이 과다하게 수축했다는 거거든요. 항상 뭐든지 과하면 탈이 생겨요. 그랬을 때는 나중에 출혈이 많을 수 있어서 저희는 급속분만 안 좋아합니다. 이상적인 진통 시간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다만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네. 그 진통 시간 만약에 13시간 동안 진통을 겪는다면 실제적으로 뭐 진짜 겪는 시간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보통 배 아파 우리 TV에서 보면 배 아파 하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아기를 낳는 데까지 시간을 진통 시간이라고 보잖아요.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13시간 정도. 13시간. 경청은 좀 안 하셨군요. 네.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아까 진통 그거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6시간 진통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진통만 하는 걸 이렇게 똥바 버리잖아요. 그럼 2시간 반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니죠? 길 것 같은데 2시간 반 동안 계속 아파야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지나갔는지 시간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지만. 이게 또 중요해요. 항상 진통을 견딜 만한 여유를 줘요. 대부분 보면요. 만약에 1분 아프다. 이제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얘기해야 될게요. 다 집에 있을 때는 한 번 아프고 나서 1분 아프고 나서 1분도 안 되지만 뭐 30초 정도 아프고 나서 뭐 5분에서 20분 불규칙하잖아요. 근데 보통 3, 4분 정도 간격이고 5분 정도 간격이고 1분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1분 아프고 나서 보통 3, 4분 정도 쉬어요. 그럼 3, 4분 쉴 때는 전혀 안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를 줘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아까 진통 얘기가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주제와 별도의 문제지만 1분 아프면 그 다음을 생각해. 항상 모든 게 긍정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걸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분 아프면 보통 호흡을 6번에서 8번 정도 하면 네. 되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6번에서 8번 하면 난 그 다음에 천국을 맞이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진짜 아픈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때는 1분에 1분 30초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 1분 쉬었다 또 1분에서 1분 30초 아프고 또 쉬었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네. 하늘이 진짜 무너질 것 같고 수술하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임신했어 나 돌려줘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은 안 보여요. 맞아요. 그 시간이 사실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조절 잘하면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병원 저희는 그냥 육주에 들어가 버리면 되겠대요. 그러니까 다 사람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이상 만드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씩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은 그 막 녹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그런 질문들 말고 맞아요. 정말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보기엔 굉장히 민망했었던 그러나 여전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네. 네.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려운 걸 해야죠. 네. 입덧을 많이 하면 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딸이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 있지만 네.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네. 입덧을 많이 하면 굉장히 뭐 까칠하고 막 입덧은 유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너무 그러면- 단답형 얘기 너무 미안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입덧을 많이 했으니까 너도 할 거야라는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전은 아니에요. 네. 입덧의 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입덧의 원인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또 영어를 하게 되는데 HCG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육문만 호르몬을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호르몬이라고 일단은 봐요. 왜냐면 네. 그 호르몬 수치 변화하고 입덧하고 심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보통 입덧 해보셨죠? 언제가 제일 심하던 거? 전혀 안 해가지고. 아, 전혀 안 해보셨어요? 아, 한국 본 사람이네. 네, 진짜 아니, 못 받으셨다. 아니. 아니, 우리 박수 좀 왜? 쳐줍시다. 제가 이걸 또 할 얘기가 있는 게 지난주에 네. 그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동생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나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아예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는데 힘들어요. 그 친구는 회사가 또 그 출산 후가 1년 정도가 보장이 되긴 하는데 출산 이전에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만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떠서 그럼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많이 힘든데요. 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입덧이 없었잖아요. 네. 보통 80%는 다 입덧이 있거든요. 20% 안에 든 거야. 그러니까 와.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박수 좀 쳐줘. 신랑한테 안 좋아요. 맞아. 너무 제가 다 하니까. 사실은 입덧을 심하게 할수록 남편의 사랑은 이렇게 막 커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50%가 사실 구토를 하거든요. 예. 근데 구토가 심할수록 유산이 들 때는 건 아세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 구역구토가 심하면 다행이다 그러고 아. 갑자기 선생님 저 입덧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거 5%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입덧 클리닉을 제가 했었어요. 입덧.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심한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옛날 저희가 2003년도에 개업했거든요. 초창기 때는 입덧 심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 입원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선생님 정서적인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맞아요. 말씀이세요? 아, 입덧이요? 네. 근데 보게 되면은 그 방에 들어가면요. 냄새부터 이런 말 해도 되나?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산모 얼굴 너무나 주체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보통 그 사람 고통을 어떻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남편이 잘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것 때 입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TPN이라고 해가지고 영양분을 혈관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거 하면 센트럴 라인을 잡았어. 그 뭐냐 큰 혈관을 잡아야겠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조그맣게 링겔로 해서 다 들어갈게. 그게 뭐냐면 우리 영양소 3대 영양소가 뭐예요? 철. 자, 예? 잠깐만요. 제 머리가 철이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철이 나왔죠? 아까 이 질문에 엽산하고 철분데 그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물, 수분. 지방, 단백, 탄수화물. 아, 잠깐만. 아니, 철분을 먹어야 되냐는 질문 내가 하려고 이거 갖다가 링겔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엔 그 탄수화물은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단백질 그다음에 그 지방까지도 그것도 그냥 원래 다 제재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네. 그 조그만 혈관으로 있잖아 16게이지 그걸로 해서 공파해 주수게 원래 그건 입자를 퍼가지고 이로 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걸 미세하게 해서 요즘엔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세상인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입덧 심한 사람이 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입덧의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아니 근데 정서적이라는 게 아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정서적인 게 이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입덧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내가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덧이 더 심하고요. 남편의 무관심. 남편이 잘해주면 입덧이 더 심해져요. 저는 무관심하고요. 네. 그리고 무관심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 입덧을 많이 해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니까 집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남편들한테 임신했을 때는 여왕마마처럼 모시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산모의 감정 상태가 네. 결국은 아기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서 고생 안 하려면 임신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여왕마마처럼 모셔줘야 돼요. 또 질문 있나요? 저는 그 생리통이 심하면 네. 출산할 때 고통이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한 사람일수록 출산할 때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는 더 심하다. 그것도 진짜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후 수축하는 거. 결국은 애기는 장후 수축하잖아요. 그리고 생리통이라는 것도 장후 수축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일 것 같아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35살부터가 노산이다. 네. 그러면 이제 노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산모만 노산인 게 아니라 남편도 문제야. 왜냐면 산모가 나이가 있으면 남편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노산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최종으로만 경제적인 여유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노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유산이랑 네. 비용마 출산이. 맞아요. 귀여워. 노산할 때 가장 문제 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힘이 좀 딸릴 것 같아요. 출산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20대랑 다르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제가 딱 거기 걸리거든요. 원래 노산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체 나이예요. 보적성의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를 어떻게 자기가 관리를 하냐, 그리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해야 따라서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유산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조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염색적인 문제나 뭐 기형 같은 출산 가능성도 많고, 네. 사실 합병증이 또 노산들 많아요. 뭐 인심 중독증이라든가 임시성 당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마음도 편하게 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이제 그냥 이제 피임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직 결혼 안 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계획을 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그 이전에 피임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피임이 엄청 중요하죠. 내 질문을. 아니요, 그 말에 내가 머리가 좀 딸려서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그래요. 피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았어요. 그거 해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낙태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피임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에 교육을 잘 받는다면 그런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뭐든 다 좋아. 근데 그 남자가 맨날 그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 네. 여자 맨날 그거 여자도 여자 콘돔 있거든. 그게 사실 제일 최고거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피면 최고야 사실은. 준비된 상태로 임신이 돼야 돼. 원치 않는 임신은 사실은 서로에게도 불행하지만 그 애기가 더 토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낙태율이 되게 높아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피임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여자들은 여섯 시간에 원래 피임하는 거 배우죠? 안 배우나요? 피임 이전에 약간 생명교육? 그렇지. 생명교육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임 교육을 안 해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 아니 근데 졸업하신 지 좀 네,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사실은 제 산모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얘기하다가 피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거 내가 꼭 해주겠다고. 근데 피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사실은 남녀가 사귈 때 항상 관계를 갖는다고 그랬을 때는 결혼을 전제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 요즘에 뭐 인터넷 보니까 여관에서 논다면서요. 여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모텔에서 논다며요. 여관은 좀 그게 떨어져요? 모텔에서 논다며요. 돈 있는 사람 호텔에서 노나 그러면? 그래, 그건 나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모텔에서 뭐하고 놀아? 영화 보고 놀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처럼 그 관계 갖는 게 프리하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걸 되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자 경경 피임약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서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30%에서 40% 정도가 경경 피임약을 먹거든요. 우리나라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5% 정도. 그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5%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선진국은 몇 퍼센트? 3, 40%. 3, 40%. 네. 우리나라 5%도 안 되는 몇 퍼센트예요? 3%도 안 돼요. 2%? 3%도 안 된다. 하긴 제 주변에도 2.6% 정도 된다고. 2.6%. 그건 뭐 발표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100명 중에 2명? 3명? 그렇죠. 두세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업 힘량은 몇 %인지 아세요? 사업 게임은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 힘량 그거 2배가 넘어요. 2배면 네. 한 6%, 5.6%인가? 네. 나 잊어먹었어.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네. 그럼 결국 보면은 그건 또 왜 무서워하나? 관계 갖고 나서 관계 갖기 전에는 피임도 안 하면서 관계 갖고 나서 임신할까봐 걱정을 왜 해요? 그리고 왜 책임질 일이 아니면 왜 해? 그렇지? 그렇죠. 술 먹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네.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사업 협력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그럼 일반 피임약하고 이제 사업 피임약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업 피임약은 일반 피임약에 한 10배에서 30배 정도 용량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용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정출혈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거의 뭐 3분의 1의 부정출혈이 일어나요. 네. 그다음에 주기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이통 뭐 그런 것도 심할 수도 있고 네. 뭐 오심부터 이런 것도 심할 수도 있고 유방도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걸 첫 번째 사용하는 것보다 두 번째 사용할 때 그 뭐 피임률 그게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임신했을 때 네. 자궁 임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경구 피임약은 사실 네. 좀 먹으면 난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속설도 좀 있고 좀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흔히 네. 아마 그 경구 피임약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인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소문 이런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뭐 아기를 가질 수 없다. 네. 또는 뭐 체중이 비만이 될 수 있고 여드름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유방 같은 거, 뭐 장병 같은 거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피임약이라는 거는 되게 편해요. 안전해요. 좋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피임약을 사실은 가방 속에 갖고 다니는 게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요? 아니 저는 생리전 증후군이 좀 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병원에 맞아요.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그걸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중요해요. 먹긴 먹었는데 그거 뭐 챙겨하기보다는 매일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시간에 항상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물이 없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냥 삼킬 때도 마시면 돼요. 네, 삼킬 때도 예. 조금해서 그냥 삼킬 때도 혹시 있고. 그거 놓치고 그냥 넘어간 적 있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알람 항상 맞춰놔가지고 요즘 어플이 대단한 다 여자야 이분. 대단한 여자. 보통 이제 피임약 먹다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내가 피임약을 12시 중요한 게 12시간이거든요. 12시간 안에 놓쳤다 그랬을 때 그냥 인지했을 때 먹고 그 다음 스케줄 따라가면 돼요. 근데 12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르죠. 그런 거 피임을 안 하시죠? 그냥 가지면 무조건 놔야 되죠. 네, 그렇죠. 먹어본 적도 없어서.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12시간 지나서 만약에 알게 됐을 때는 일단은 네. 그냥 먹어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가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왜냐면 그러니까 생리 시작하고 1주, 2주, 3주에 따라 좀 다른데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피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마 거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안 나와 있으면 또 산부인과 가시면 아마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아니, 그때 근데 제가 좀 약간 네. 피가 그렇게 맑은 편이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피를 찐득찐득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약을 끊었어요. 좀 피를. 아니에요. 피임약의 원리가 뭐예요? 그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이렇게 주기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되죠. 피임약의 원리는 뭐냐면요. 배란을 일단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자궁 내막을 자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약을 먹게 됐을 때 아마 생명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원래 그 생리라는 게 항상 녹화되고 그래요. 있는 건가요? 안에서 좀 고여있다 나오게 되면 색깔이 더 그러니까 더 갈색의 그 주은 색깔 있죠? 네. 정말 표현해도 되나? 그 포도 색깔로 되는 거고 금방 나오게 되면 선홍 색깔로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관련해서 맞아요. 피임약이 되게 여러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다낭성 나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 생리가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그런 사람 생리 주기를 맞춰주는 목적으로 쓰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원래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PMS.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죠. 맞아요.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또 우리 근종근이나 성근종 했었을 때 생리통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원래 30%나 되는데. 근데 없으시니까 축복받았네요. 이쪽도 축복받고, 성근종도 축복받고. 그럴 때 생리통이 되게 심하고 생리형이 되게 많아요. 생리통도 감소시켜주고, 또 생리형도 조절해주는 거 되게 좋은 거 많아요. 진짜 평생 먹어도 돼요. 필요 때까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래도 이게 간접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된 게 광고에 나오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서 물론 자기들은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광고하면 안 돼요? 난 광고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나왔어요. 많이 그게. 사람들이 알게 예전에는 되었다. 없었죠. TV 광고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광고들이 나와요. 난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친근하게 가깝게. 근데 그 피임을 남자도 해야 되고 여자도 해야 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항상 콘돔 갖고 다니고 그리고 여자도 항상 갖고 다니고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개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이 보면 그냥 딴 거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출산 이후에 대해서 좀 그죠? 출산 이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출산 이후에 저 질문 좀 해주세요. 왜 출산 이후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후에 이제 오로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산모용 기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착용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착용해야 되는 거죠? 산모용 기저귀. 네네. 그 오로는 보통 뭐 대부분 2주에서 3주 정도 나오잖아요. 뭐 길게는 뭐 사람에 따라서 6주에서 8주 나오는데 그건 좀 병적인 거고. 그리고 물론 뭐 산후출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뭐 그 오로가 나온다면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장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되죠.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오로는 정상적인 거죠. 결국은 그 자궁 속에 남아있던 것들 있죠. 그런 게 나오고 또 내막이 있잖아요. 내막이 탈락하는 거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오로를 갖다가 몸에 있는 나쁜 피가 나온다고 나쁜 게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진짜 규제한 거거든요. 내 몸속에 금사라기 같은 단백질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던 그 나머지 것들이 나온다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한여름에 출산하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기저귀라는 겁니다. 패드를 차게 되잖아요. 네. 저희는 패드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좀 더 고급스러워요. 패드가 날 것 같아. 기저귀 하니까 네. 왠지 자신감이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실제적으로 2, 3주 그렇진 않나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도 패드를 좀 큰 거에서 좀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덜 나왔을 때는 여자들은 좀 많이 깔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만 나와도 막 패드를 대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집에서는 통풍 좀 되게 좀 그냥 묻으면 어때요? 그냥 빨면 되죠.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뭐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니 요거는 그 질문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이제 인간 정용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정영 씨가 끝내주지. 정용철. 자, 인간 정용철. 네, 원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환자분들한테 반말을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긴장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맞아요? 맞아. 사실은요. 제 원래 말투가 나는 사람을 뭐 반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 말투가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막 나를 낮춰요. 근데 그게 일부러 내가 반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모들은 나를 갖다 알기 전에는 반맛이라고 반맛이야.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 말투가 그런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이 노력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말투 자체가 그런 거니까 절대 뭐
어려서 제가 그렇게 반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전 일부러 친숙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딴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와 환자의 rapport 되게 중요하지만 산부인과에서 특히 저처럼 상과를 전공한 그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산모하고 저하고의 rapport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있을 때 엄청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rapport 때문에 네. 오히려 제가 오버해서 막 그래요. 얼마 저희 같이 안 있었지만 그래도 저 좀 편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그게 제 말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은 저희 말투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정겹다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아니 정겹고 예, 굉장히 편하시죠. 그래. 취향이 또 제가 네. 좀 여성틱하잖아요. 그죠? 저는 남자하고 좀 약간 달라요. 신체 구조는 남자지만 네. 정서적인 거는 여성스러워요. 맨날 여자만 상대해서 그런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네. 저 운동하는 건 좋아하는데 운동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전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이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내분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반대 성향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요즘엔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네. 우리 한사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남들한테 한만 얘기해도 여보가 그렇게 쇼핑하고 그런다면 안 믿어 그러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같이 쇼핑하고 그렇게 안 하나 봐요. 나는 그렇게 생활화돼 있고 난 어디 그러니까 아이 쇼핑이라도 가면 네. 아이 쇼핑 가든 뭐 살든 그건 안 중요해.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우리 한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자연주의 하고 나서부터는 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산모는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받아준다. 이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요즘 같아서는 우리 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내가 집에서 쫓겨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예정인지. 일단 저는 한 네. 10년 정도 봐요. 네. 10년 정도면은 우리 후배 의사 선생님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팅해 놓으면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사명감에 철철 넘쳐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출산이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해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편하게 일단 사람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저건 나랑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고 그다음에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이 아주 그냥 널리 알려질 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아직은 이제 자리 잡히지 않은 그런 의식들, 생각들을 이제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후배 양성도 하고 그때까지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10년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거 핀트가 좀 어긋난 대답이었나요? 아니에요? 네. 저 그냥 여쭤보고 그냥 갑자기 이제 떠오른 거고 그거. 방송 나가고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산모들이 많이 찾아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의사가 바뀌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산모들이 자꾸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그 다음에 병행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산모를 위한 출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의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의사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모들이 움직여야죠. 수혈을 자꾸 만들어내면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사는 사실 그래요. 의사가 마음만 바뀌면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출산이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마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시스템화 시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키면 의사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 잡힌 그런 병원 규모의 만약 센터를 만든다면 아마 만약 죄송합니다. 환자라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산모님도 많이 오시고 또 의사분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아마 많이 이렇게 따라할 것 같아요. 몇 사람은 오시면 이렇게 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하고 많은 의사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아마 모든 병원에서도 그렇게 다 되지 않을까. 자, 원장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이것만큼은 잘한다. 아, 최고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렇게 막 네. 나가진 않아요. 네. 예, 뭐 나의 강점이 있다, 뭐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래요. 나는 되게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랑 아시는 분 이제 카톡 들어오면 제가 긍정의 힘 이렇게 써놨어요. 그다음 자 요즘 바꿨다. 뭐지? 그냥 재미나게 살자인가? 하여튼 뭐를 바꿨냐? 하여튼 저는 그 옛날에 카톡에 긍정의 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망설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요. 그럼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하도록 노력하는 거지 뭐. 그치? 그렇죠. 사는 게 원래 다 그래요. 일단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노력하는 그게 바로 그런 게 삶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게 또 하고 싶어지면 또 하고 싶어지고 또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모 병원에 있다가 이제 여기 차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난 내 병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2003년에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우연히 자연주의 수산을 또 알게 됐는데 저거 하고 싶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또 10년 후에 또 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하고 싶으면 하는 거. 그리고 뭐 실패 그런 거 물론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잘 될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항상 긍정적이시니까 산모분께서 더 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형편까지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여기서 얘기해. 아니 그냥 이제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정도.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자연주의 출산을 너무 하고 싶어질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는데. 진짜요? 네. 꼭 네. 출산한다면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이제 예비 부모들 네. 이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 자연주의 출산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주의 출산하면 나와는 별개일 거라고 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병원 하면 그냥 뭐 알아서 해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게 문제가 시작된 시발점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출산은 의료가 아니거든요. 출산은 하나의 문화예요. 하나의 생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한다. 그리고 어차피 난 여자고 여자는 내가 건강하다면 난 건강하다. 난 건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애기를 뭐 잘 낳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께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남성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출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분은 좀 오늘 어떠셨어요? 한번 소감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충분히 아이를 낳는 여자는 아이를 충분히 어떤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사회나 국가가 각 가정마다 이런 아이를 준비하고 낳는 과정마다 이렇게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실제를 이제 준비하고 계셔서 그런지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평소 겁이 많고 엄살이 심해가지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얘는 못 낳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 덕분에 네. 좀 용기를 갖게 됐고 고마워요. 원래 아기 낳을 때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50%를 차지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교육을 하면서 그 자신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나 잘날 수 있어. 그거 하나로 출산 50%는 그냥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냥.
자신감을 갖고 결혼하시는 아이를 몇 명 정도? 자신감을 갖고 10명? 10명 정도?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출산교실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왜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정보를 아마 접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질문에 충분히 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뭐 어느 자리든 좋으니까 자리 마련해주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네.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장님 모시고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뭐 아이는 알아서 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임신부터 뭐 출산 이후에 교육까지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남편과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새삼스럽지만 전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아버지들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너무 이게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